안녕하세요. 컨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산이가에 이어서 또 다른 제가 아는 유명인 이종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해준도 알고 있는 유명인인지 모르겠지만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좋아요 채널 재개되고 나서 어떻게 또 총대를 메셨더라고요. 예. 회사에서 뭔가 유튜브 하자 그러는데 네네네.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통 그럴 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하게 되죠. 아니요, 그냥 마음 약한 사람이 하는 건가? 아닌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어쩌다 하게 됐습니다. 채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종범 작가님에 대한 평가를 네네. 그 콘텐츠 대중문화계의 네. 거의 종합격투기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네. 정말 그래요. 하고 계신 일들 한번 꼽아볼까요? 유튜버, 유튜브 하고 있죠. 웹툰 작가, 그죠. 예. 웹툰 뭐 프로듀서도 프로듀싱 하고 계시고, 하죠. 네. 그리고 공연 연출도 좀 이렇게 자문해 주셨고, 그랬죠. 예, 맞아요. 그리고 휘파람도 보세요. 휘슬러. 연주자도 예. 하고 있어요. 연주자. 그리고 드러머도 하시죠? 그죠. 교육자. 맞아. 또 강의도 하시고, 독서 모임 진행도 하시고, 그런 거 다 하시는 거죠, 뭐, 같이. 라디오에도 계속.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제가 어렸을 때 깨우쳤던 되게 중요한 진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옛날에 그 김밥 장사를 좀 오래 했는데 김밥 장사를 하셨어요? 왜냐면 돈 없는 20대 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알바 막 하고 그럴 때 김밥을 많이 오래 팔았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거 하나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나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결달아가지고 여기저기 사부작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 직업을 그래서 갖게 되셨다. 그렇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저의 포지션은 컨텐츠계의 결혼정보회사, 결정사다. 왜 그러냐면 성공률이 낮은, 예를 들면 친구끼리 소개팅을 시켜줄 때는 실패가 좀 있어도 그걸로 왼수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결혼정보회사쯤 이제 프로페셔널의 세계로 들어가면 매치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딴 것보다도 제가 뭐 컨텐츠 설명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걸 통해서 나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웹소설 작가님들도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해봤는데 여기서 터졌어.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조회수 쭉 보다 보면 설명회가 잘 되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컨텐츠, 어떤 스토리 작품들하고 아직 안 본 사람들하고 매치시켜주는 결혼정보회사 같은 역할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요즘 저의 스스로 생각하는 포지션이죠. 최근에 그 스토리 캠프에서 드래곤 라자 설명회, 눈물을 마시는 새 설명회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거죠? 맞아요. 저 근데 아까 김밥 장사 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물어보세요. 언제 어디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온 직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그 전부터 하던 뭐 예를 들면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하게 좀 해봐야 뭐 작가 생활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했던 게 뭐 예를 들면 실내 경륜장 자판기 관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의 김밥 판매 뭐 이런 거 진짜 그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인근 로컬을 잡자 그러면서 아직 딜리버리 서비스가 막 나오기 전인데 들고 뛰는 김밥, 그런 걸 하셨어요? 찾아가는 김밥 그런 거를 대단하신데요? 그때 많은 걸 배웠고 그때 재밌는 경험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원 선생님도 좀 하신 걸로 아는데 그것도 오래 했죠. 영어를 가르치신 거죠, 그거? 저는 영문법에 특화되어 있는 강사였고 그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입시를 위한 교육은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애들은 하기 싫고 웹소설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래도 그중에 뭐 다수는 허수지만 예. 근데 입시 시장에서 영어 중에서도 특히 영문법 요거 가르쳐야 되면 진짜 비협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재밌게 가르칠 거냐, 내 수업에 안 졸게 할 거냐를 연구하는 기간이 그 영어 학원 강사 시절 한 6, 7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제 말하기 방식이나 뭐 스토리텔링의 이론 이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말하는 스킬이 좀 느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재미없을 걸 예상하고 온 사람들이 가득한데 거기다 대고 문법을 영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어린 애들부터 직장인만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죠. 대중적 말하기에 대한 감각을 그때 좀 많이 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도 후회하는 게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메가스터디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걸 했어야 됐어.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죠. 저는 만화가 할 건데요. 만화가 할 건데요. 그때 그걸 하고 그 뒤에 데뷔를 했었어도 늦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그럼 지금 빌딩 한 채를 갖고 있는 만화가일 수도 있는데. 빌딩을 끼고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작업실 월세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월세 받은 걸로 살면서 만화 그릴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죠. 이게 사람은 헛똑똑이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그때 그냥, 내가 또 그때 했어도 지금 그런 굉장한 전국구 뭐 현우진 선생님, 뭐 정순재 선생님, 뭐 이런 사람처럼 했을 거라고 자신할 수는 없죠. 그래도 약간 시도를 해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합니다. 네. 저 질문하다가 너무 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어서. 저 알바 진짜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와. 갑자기 미리 준비한 질문들이 네, 다 네. 갑자기 허무해지는 아니요. 느낌이에요. 이 앞에 답변들이 너무 그 충격적이어서.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제가 재미있게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인데 마치 여러 명인 것 같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필을 하신 네네. 뭐 웹툰 작품들이 네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경험들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네네네. 또 하나는 지금도 다른 직업들을 가진 상태에서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겠죠. 정말 많아요. 많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말도 좀 줄 수 있을지 네네네. 꿈을 품은 사람들한테 한번 좀 두 개를 엮어서 네네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콘텐츠 좋아요라는 채널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질문인데,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해야 했던 10대를 보냈어요. 그런 것 저희 같아요. 아버지가 딜을 쳤어요, 저한테. 뭐라고 딜을 치셨냐면, 아버지가 되게 날카로우신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왜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겠어, 뭐 아이돌이 되겠어, 이렇게 약간 꿈 베이스에 좀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떤 길에 마음을 먹은 분들 특징이 있어요. 만화나 춤이나 노래나 어떤 그 분야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가 존나 하기 싫어서 맞아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어쩌다 보니 내가 이거 좋아하고 있네? 그럼 이제 공부가 아니면 뭐든 좋아가 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공부가 싫을수록, 그리고 사회에 불만이 쌓일수록, 그리고 약간 가족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수록 이 꿈이 더 열정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심리학에 있잖아요. 사랑을 이어주고 싶으면 반대하라고. 금기가 있으면 더 까진다. 그렇죠. 다들 막 만나봐 이러면 뭐야 제발 이러는데 서로 쟨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로판 장르가 실제로 좀 그래요. 맞아요. 하면 안 되니까 더 하는. 당연하죠. 그 작가들의 원칙 같은 거잖아요. 예. 저도 주변에서도 어떤 형들이 플레이스테이션 5 살까 말까 그러면 저 뭐라 그러냐면, 형은 사면 안 돼. 형 사면 안 돼. 이러면 이제 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도 느꼈는데, 네가 만화가 좋은 건지 공부가 싫은 건지 나는 구분이 안 간다. 너도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봐봐. 그래서 저는 전교 1등을 했었어요. 만화를 좋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언제 그걸 알게 되냐면 수능이 끝난 날 저녁에 알게 됩니다. 수능을 보고 집에 왔는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수능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나 재수다라고 확신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보통은 오늘은 쉬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초6, 중3, 고3 지금 12년을 공부를 했는데 수능 끝나는 날 저녁에 진짜 오랜만에 아무도 공부하라고 안 하는 때가 딱 오잖아요. 그럼 약간 패닉에 빠지거든요. 갑자기 아무거나 해도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때 만화가 좋았던 사람들은 뭘 할까요? 만화를 그리겠죠. 근데 공부가 싫어서 만화를 그렸어? 걔들은 수능 끝나는 날 저녁에 놀러 갑니다. 그죠. 그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되게 싫은 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데뷔를 준비하기 전에도, 데뷔를 준비하던 지망생 시절에도 좀 이런저런 것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나중에 경험을 좀 쌓게 해줄 만한 다양한 경험이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작가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명략 관화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암암리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큰 도움을 줬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서 창작하는 사람들도 데뷔를 해보고 직업이 돼보면 알잖아요.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셜 스킬들, 그리고 뭐 수많은 협업 관계에서의 관계 조율, 아니면 내 스케줄 관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만화랑 전혀 무관한 경험을 다양하게 쌓았던 게 딱 이것이 여기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심리학과 나와서 심리학 만화 그렸다는 걸 되게 사람들이 심플하게 보는데 오히려 심리학 전공이라 했다고 그게 바로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한산지가 작가님도 의사였다고 하지만 뭐 의사였으니까 메디컬 웹소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싸진 않는단 말이에요. 막 쓰진 않아요. 그렇죠. 취재를 한단 말이죠. 저 엄청 알아봐요. 케이스를 맨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아니가 더 하죠. 예. 저도 심리학과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취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처럼 그냥 1차원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오직 창작만을 했던 사람들은 창작하는 기술 일부 외에는 그 나머지 이 펀더멘털한 부분들을 익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만화가 아닌 많은 것들을 해본 사람들은 창작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약간 경험해서 끌어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배수의 진을 쳐가지고 다니던 회사 관두고 막 편입하고 이 정도의 말씀을 비장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말씀드려요. 비장한 순서대로 포기한다고. 네. 오히려 그냥 지금 그 시간에 하던 거 유지하면서 써봐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무관한 전공을 하면서도 개인 창작, 그게 유튜브가 됐든 뭐 음악 작곡이 됐든 영상이 됐든 웹소설 웹툰이 됐든 혼자서 창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뜻이 있는 분들은 지금 루틴을 유지하면서 그걸 조금 결과물을 그냥 엉망진창으로라도 만들어보는 걸 당장 오늘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몇 년 안에 이직 가능이라고 느끼거든요. 아, 예, 맞아요. 진짜 맞는 게 저도 사실은 저도 직업이 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네, 일단 회계사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사자. 네, 웹소설을 근데 쓰는데 오히려 진짜 너무 잘 아니까 회계랑 세무는 못 쓰겠는 거예요. 회계사가 맞아요. 주인공인 건 못 쓰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근데 직장 생활은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 했었는데 당연히 그 과거의 경험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죠, 쓸 때. 되게 디테일한 데에 녹아들잖아요. 마치 이렇게 무슨 두부조림에 간장 이렇게 베이듯이 싹 전반적으로 베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맛있는 거거든. 그래서 댓글에 가끔씩 어떤 오피스물은 보면 댓글에 이 작가가 직장생활 안 한 것 같다 이런 거 많이 달려요. 맞죠. 심지어 저한테도 좀 달렸었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약간 그 오직 만화만 그려보고 그 외엔 안 해본 사람이 어떤 취재를 해서 만화를 그리면 소스가 안 배었어요. 아, 맞아요. 소스가 그냥 위에 얹어 있어. 근데 이것저것 해본 사람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캐릭터의 대사 하나에도 맞아요. 뭐 모든 사람들의 행동 연기에도 다 잘 배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쓸 때 내가 아는 누군가를 캐릭터를 만들 때 그놈을 가져와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걔가 쓰는 말투를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진짜. 개연성이 사실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개연성이 폭넓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일반 상식 같은 개념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까 전 김밥 장사했다는 게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IMF 직후에 이제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집에 김밥을 팔면 제가 뭐 남몰라라 합니까? 자식인데 같이 가서 같이 썰고 같이 파는 거지 뭐. 그때 집에서 잠깐 했던 사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호롤 단신 김밥을 팔겠어가 아니고 그건 아니었구나. 한시적으로 저희 그 패밀리 비즈니스가 김밥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네. 웹툰 닥터 프로스트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그 심리학자라고 하는 게 네네. 사람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건 있죠. 네네. 무슨 독심술. 네, 그것처럼 무슨 뭐 행동 하나하나에 뭐 턱을 만졌어. 그럼 뭐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닥터 프로스트 얘기가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만화가 있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직업물을 써요. 근데 좀 그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일 때 그렇죠.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설명 들어가면 진짜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보다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최대한 좀 독자가 던지지 않게끔 네. 자연스럽게 재밌게 소개할 만한 스킬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취재의 첫 단계가 언제나 보통 작가님들이나 신인 작가나 지망생, 전공생들이 취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전문 서적,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엄밀한 사실, 팩트, 올바른 정보들을 먼저 떠올려요. 저는 근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초벌 취재는 언제나 루머로 가득한 것들, 지식인 정도, 뭐 나무 위키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검색 이런 그러니까 전혀 엄밀하지 않은 것들을 초벌 취재로 반드시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직업
대한 이미지. 예. 보통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전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소방수다, 경찰이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본인들은 얼마나 엄밀한 디테일을 많이 알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동석 선생님처럼 막 뚜까 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연성 검색을 먼저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걸 보여주는 걸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모든 직업에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오해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도입부를 썼을 때 그냥 흥미 유발용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약간 그 업계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 이렇게 못 쓰고 취재를 그렇게 하죠. 그 직업의 정수가 뭘까? 그 직업의 정수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만 취재에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아요. 종합 상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미생이다 그러면 결국은 물건을 파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종합 상사가 상사맨이라는 게 뭘 하는 직업인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건지기 위해 되게 오래 노력을 하셨대요. 그게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막 실내 팔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막 바로 나가서 얼마 팔아와 이런 신입사원들 테스트 이런 것들.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직업을 오래 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 직업의 핵심은 땡땡땡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건지고 싶고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바로 디테일한 어떤 실제 팩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전문 소재물이야말로 취재가 필요한 작품이야말로 모든 대중매체 작품은 소개팅이지만 더한 것 같아요. 약간 1화에서 소개팅 할 건데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상대가 기대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 와중에 내가 갖고 있는 매력 좀 묻혀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수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전 필요 없어요, 사실. 심지어 소개팅 첫날 마음에 들어버리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만나면서 정수를 보여줘도 되잖아요. 전 그래가지고 1화에서는 무조건 이 소재, 직업에 대한 이해 이런 거보다 이거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주인공 되게 궁금하다, 응원하고 싶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런 것만 줘서 일단 이 캐릭터에 올라타게만 하면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재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미없는 것들을 독자가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매력적인 캐릭터가 먼저다. 그렇죠. 많은 전공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수많은 전공생들이 자기가 그렇게 캐릭터와 사랑에 빠져봤으면서 덕질해봤으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테크닉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독자들이 뭘 보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질문 드렸던 이유가 네. 제가 회계사인데 회계사가 주인공인 걸 못 썼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답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근데 뭐 그 대나무숲 대나무집입니다. 대나무집 소나무집 맨날 헷갈려나. 그 대나무집 작가님 같이 업계에서의 업력이 쌓인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막상 내가 가진 그 나의 가장 본질적인 거를 꺼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심리학과 전공생들이 이를 갈고 싫어했겠네 싶은 1화, 2화, 3화를 그렸어요. 전문가들, 대학원생 이상 박사들 뭐 현업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뒤에 했네. 근데 앞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심리학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활용을 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심리학과 학부생, 전공생 그분들은 닥터 프로스트 1, 2, 3화 2를 갈아요. 왜냐면 심리학에 대한 오해를 떡칠을 해놨으니까 저는 그때 되게 용기를 좀 내야 됐죠. 미움받을 용기. 그게 중요해요. 소수에게만 미움받자 미안해 이러면서 나도 전공이야 이러면서 했죠 그냥. 참고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자체 1.8배속이기 때문에 그냥 1배속으로 켜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게 조절이 되는구나.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리 해야 들으시는데 텐션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자꾸 김밥 생각나갖고 지금 다음 질문들이 다 무의미하게 보여서. 뭐 김밥 얘기 더 하실래요? 아니야. 저 김밥 장사했던 그때 경험으로 김밥을 소재로 한 만화도 구상을 했었는데. 진짜요? 요거는 실제로 문학동네 그 애니북스 담당자님께서 이거는 유럽에서 단행본으로 나오면 상 받기 딱 좋다. 그런 식으로 약간. 그래요? IMF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망가진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 형태의 김밥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편 만화집을 구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약간 취재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약간 이거 상 받는 재질인데 이러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그러면은 네네. 스토리 이제 짜실 때 주연이 매력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연들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조연도 매력적이어야 되죠. 근데 조연을 만들 때 혹시 이 조연 캐릭터들은 그래도 주연에 비해 좀 덜 중요하니까 네네. 이 친구들은 너는 무슨 역할이야. 너는 나중에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돼. 기능으로서. 예, 그런 것도 혹시 좀 사전에 생각을 하나요? 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과 최종적인 적대자, 안타고니스트 혹은 빌런 예. 이 둘만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신인 작가 때는. 그때 어떻게 썼냐면 이 주인공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를 쭉 써요. 거기 뭐 3장 구조나 12단계 영웅의 여정을 넣기도 하고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이 안타고니스트, 이 빌런이 주인공인 버전으로 다시 써요. 그러면 이제 이 빌런도 주인공이랑 비슷하게 영웅의 여정의 각 단계별 어떤 에피소드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둘 다 주인공성을 띠게 되잖아요. 전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두터워진다는 걸 많이 배웠고 확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연은 틈날 때 생각하는 정도였고 그것도 어떤 이야기적인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주로 이 캐릭터 있잖아요. 주인공 캐릭터랑 빌런 캐릭터. 이 캐릭터의 내면을 끌어내기 위해서 긁어주는 사람, 눌러주는 사람. 그래서 성격이 안 맞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짰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조연들도 작품 하나를 좀 오랫동안 끼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인공성을 좀 띠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대로 발현되면 외전이나 스피노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이건 정답이 있다고 보진 않고 작가들마다 주인공 한 명한테 완전 몰빵해서 그냥 짜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웹소설 중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예, 보통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 두 사람에게 몰빵을 해서 쓰게 되면 조금 드라마 같은 게 잘 나오는 것 같고 그 조연들이 전부 주인공성을 띄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뭐 이제 유진성 작가님의 뭐 광마회기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작가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인공 자리에 한 번씩 넣어보는 경험은 되게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조연, 아까 뭐 빌런을 예로 들으셨지만, 조연도 한번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짜면은 맞아요. 되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요. 왜냐면 조연 하나 갖다 놓고 얘는 일상생활에서 끄집어냈던 계기가 뭐였을까? 얘는 약간 초반부에 그 뭐라고 할까요? 최초의 관문이 뭐였을까? 이런 거잖아요. 얘 마음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두려움은 뭘까? 이런 거 상상하다 보면 슬램덩크의 양호열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겁나 멋있는 애. 예. 맞아요. 슬램덩크는 참 여러 캐릭터들이 다 팬이 있어요. 그럼요. 아유 뭐 전부 다 각자 팬클럽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 권준호 선생님마저도 팬이 있죠. 그럼 이제 좀 네네. 스토리 쪽에서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다시 예. 요즘의 일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게임을 네.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직업이 아까 대중문화 뭐 종합격 투기 했는데 게이머도 거의 직업에 포함될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세요. 게이머가 직업이 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저 자신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근데 정체성으로는 게이머가 맞고요. 진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 전 호불호가 좀 있어요. 호불호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담는 그릇 중에 제가 보는 가장 끝에 가 있는 게 게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를 왜냐면 스토리라는 것의 의미를 작가들마다 다르게 정의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삶에 몰입했다 나오는 경험을 위해서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걸 누구는 대리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삶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누구는 삶에 대한 은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에 들어가서 몰입해서 체험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본령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제일 끝내주게 수행하는 건 게임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 게임을 함으로써 많은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게임 사랑하죠. 그 혹시 게임을 하실 때 네. 그냥 즐기세요? 아니면은 가끔씩은 좀 분석을 하면서 하세요? 근데 이게 웹툰 작가 지망생들도 그런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게 공부를 하고 배워서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이제 순수하게 즐길 수가 없게 돼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 완전 초입 단계가 지나가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즐기던 때는 그냥 몰입을 쉽게 했는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보이는 게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그거 분석하고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걸 오래 파고 들어가서 실제 내가 써보고 몸에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어떤 요소 같은 게 보이고 한다는 건 아직 체화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겉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작품에서 녹여서 써보고 연습해보고 완전히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할 때, 영화 볼 때, 만화 볼 때 분석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고 그냥 충분히 몰입하고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충분히 몰입하고 즐기면서 다 즐겼어. 그리고 잘나고 누워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늘 되게 몰입이 잘 됐나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다 알 수 있어요. 보면서 막 분석을 하는 건 아직 내 눈에 그것만 보이는 초보라는 뜻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몰입이 깨질 때 그때 공부가 많이 되죠. 아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튕겨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저 디아블로 4 하면서 그런 적이 좀 있어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스토리 그때 진짜 저는 블리자드의 선물을 받은 입장이라 노코멘트 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네, 순간이겠죠. 모니터에 주먹질할 뻔했어요, 진짜. 많은 작품들이 그런 순간이 있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몰입을 방해받을까봐 분석하는 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독려해주는 편이에요. 해봐라 그래도 이렇게. 내 채널에서 얘기도 좋을 만한 좋은 질문을 막 많이 받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야, 좋은 질문이 많네. 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저는 네네. 저한테 이종범이란 사람은 술 잘 먹는 형. 맞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맞는데 약간 컨설턴트 같은 느낌이에요. 대중문화에 제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고민이 있어 하면서 데려오면은 그 뚝딱뚝딱 뭐 얘기하더니 금방금방 뭐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뭔가 길잡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가요? 예, 특히 그 SM에서 감독하는 우리 친구한테 그 감독님. 예,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이. 무대 연출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또 누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 채널 네네. 한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좀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 누구는 자문이라 부르고 누구는 컨설팅이라 부르는데 제가 하는 작업은 사실 뭐에 가깝냐면 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대화 상대자에 가까워요. 딱히 어떤 직업적인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진짜로 관심이 생겨서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대화 상대자 역할을 제가 좋아해요. 잘하는 것 같고. 예. 근데 그렇게 대화를 좀 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문제라고 느끼는구나, 어떻게 해결하고 싶구나 같은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하게 됐을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산파법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컨설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컨텐츠 좋아요? 제가 한번 잘 볼게요, 더. 지금 답을 해줄 수는 없는 거군요. 아직 영상 몇 개 안 봤어.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웹소설 좋아요에서 콘텐츠 좋아요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웹소설 작가들만 부르던 채널이었는데 이제는 뭐 좀 더 확장을 하자라는 네네.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범주까지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 질문이 의미를 띠려면 이 채널을 만드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콘텐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콘텐츠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마케팅하는 마케터도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콘텐츠 창작자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내 술자리 모임 멤버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썰을 풀어주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도 컨텐츠 창작자잖아요. 그 사람 완전 콘텐츠. 그렇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 콘텐츠적인 어떤 면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부를 수 있는 게스트 섭외의 범위가 없는 거죠. 무한인 거죠. 그죠. 너무 넓은데 근데 오히려 그게 맞나? 누구를 불러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업에서 컨텐츠적인 면을 뽑아내는 대화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컨텐츠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인데 방금 얘기했던 어떤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의 직업에도 저 사람의 삶에도 컨텐츠가 있구나라는 걸 영상 보시는 분들이 느낀다면 오히려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맨날 보는 어떤 점포의 사장님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장동 한우시장 아니면 뭐 노량진 수산시장 뭐 뭐든 좋아요. 거기 계신 분 중에 거의 뭐 업력이 막 30년 되신 베테랑이 있어요. 그분을 모셔와서 그분의 삶을 컨텐츠처럼 만드는 대화를 하는 것도 상상은 되거든요. 예, 맞아요. 저도 돼요. 그런 면이라면 모두를 부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호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네요. 결국 제가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호스트가 생각하는 컨텐츠가 뭐냐? 이게 잘 정리가 돼서 누가 와도
그 사람에게서 컨텐츠적인 면을 뽑아낼 수 있게 되면 이제 명 호스트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조회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채널들이 그냥 조회수만을 위해서 섭외를 하기도 하고 그 채널의 어떤 정체성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하기도 하는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정체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꾸준함, 정체성, 뭐 당연한 것 얘기지만. 정체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제가 무슨 골드 버튼 채널 주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건방져 보이네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가 골드 버튼을 따게 되면 이 영상이 성지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진짜 오늘 질문 준비한 건 다 했어요. 근데 벌써 다 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것도 사실 와. 좀 질문을 해서 많이 답해 주셔가지고 그죠. 정말 풍성한 답변이 됐어요. 제가 약간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총상 같은 인터뷰. 앞에 구멍은 작은데 뒤에 구멍은 겁나 커.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질문은 작은 게 아니도 얘기거리를 많이 끄집어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예, 맞아요. 뒤에 뭐 구멍이 좀 다 컸어요. 난리 났어요, 김밥 지금. 구멍도 네. 있고. 지금 다 터졌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인터뷰는 일단 여기서 끝을 내고 네네. 끝을 내고 이제 제가 되게 기대하는 코너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예. 너무 설렙니다. 웹소설을 정말 많이 읽으시잖아요. 진짜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웹소설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웹소설 월드컵. 네. 정말 명작들만 추렸기 때문에 너무 이게 설렌다.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는 걸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 김밥이.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이게? 김밥은 처음 들으니까. 김밥이 종합 예술이죠.